네, 안녕하세요. 교육팀 홍승우입니다.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잠시도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이번 HP1 과정에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물과 공기, 그리고 건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갖추어져 있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들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요. 세계 4대 장수촌에는 장수의 비결이 있는데요. 첫째, 자연의 음식물을 골고루 천천히 먹으며 소식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생명의 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비결은 깨끗하고 맑은 공기입니다. 산에 갔을 때 잠시나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도 이 신선한 공기의 영향이 큰데, 그럼 이 건강의 비법 중 먼저 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물이란 무엇일까요? 물은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이며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안에서 양수를 통해 처음 물을 만나게 되고 평생 물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처럼 물은 모든 생명 활동의 기본이 되고 있는데, 그럼 물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물이란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인간도 예외일 순 없죠. 인간의 신체도 체중의 약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몸의 60에서 70% 정도는 혈액 등을 포함한 물, 즉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은 매일 2.5리터의 물을 음료수와 식품의 형태로 섭취하죠. 사람의 수명을 80년이라고 할 때 일생 마시는 물의 양은 무려 73톤이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불과 30초 만에 혈액에 도달하고 1분 후면 뇌조직과 생식기에 닿는데요. 그리고 10분 후에는 피부에, 20분 후에는 장기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30분이면 인체 모든 곳에 도달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물은 체형과 신체 균형 유지, 음식물 이동과 신체 내 여러 화학 반응의 용매 등 생명 유지에 필수 작용을 하고 있죠. 우리 몸은 수분이 2에서 3%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4%가 손실되면 소변의 양이 줄어들죠. 그리고 5%가 부족하면 곤수 상태, 10% 이상 손실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해요. 반대로 갑자기 물을 많이 마셔도 물 중독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요.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새 아이의 엄마인 제니퍼 스트렌지는 물을 많이 마시기 대회에 참가해 화장실에 가지 않고 많은 양의 물을 마시다가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해요. 이렇게 물 중독이 사망까지 불러온 이유는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묽어지면서 의식 저하와 쇼크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물은 너무 안 마셔도 문제, 너무 마셔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대로 잘 마시는 법이 있을까요? 물을 먹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꾸준히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은 공복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 물을 갖다가 한 200ml 정도 산물을 갖다 먹게 되면은 대변이 잘 나오기 위를 자극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장 기능도 좀 노폐물도 빼주고 변비도 없애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200ml 정도 한 잔을 꼭 먹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물과 우리 몸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을 올바르게 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스컴이나 전문가들은 충분한 물 섭취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이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걸어다니는 물통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뇌의 시상하부 갈증 중추는 수분 부족으로 혈액의 농도가 짙어졌다는 것을 세포들에게 알린다. 그러면 세포들은 세포 안에 물을 빼내서라도 혈액의 농도를 낮추려고 한다. 그와 동시에 심장에서도 부족한 혈액의 양을 파악하게 되고 뇌에서부터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된다. 혈액이 부족하니 소변 양이라도 줄여 혈액이 더 이상 줄어들지 못하도록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항이뇨 호르몬이 배출되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걸러져 나가야 할 물이 다시 재흡수되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탈수에 놓이게 되고 결국에는 세포와 혈액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유 없는 짜증과 피로감, 우울감, 심하게는 질병까지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뇌에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면 두통이나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이어트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수분이 부족하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생기는 식욕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때는 물을 드시면 도움이 되고 피곤할 경우 우선 잠이 중요하지만 물을 통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70kg인 성인 기준으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은 하루에 2.5리터 정도 되는데요. 수분 섭취의 양과 배출의 양은 거의 같은데 갈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주는 게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물을 마시면서 물을 언제 또는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한 번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에 대한 Q&A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궁금증을 알아보면 운동할 때는 언제 물을 마셔야 할까요? 물은 운동을 하며 중간중간 먹는 것이 좋은데 특히 운동 중에는 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무조건 물을 많이 마셔라? 네, 다이어트로 식사량을 제한하면 평소보다 물 배출량이 줄어들어 많이 마실 경우 물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으니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주변에서 나는 물만 마셔도 살쪄 하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정말 물만 마셔도 살이 찔까요? 네, 물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물을 마신다고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짠 음식을 많이 먹고 물을 마시면 몸이 붓는데 이 붓기가 반복되면 살이 되니 조금 싱겁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물을 마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을 마시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물을 마시면 나쁜 물이 내 몸을 도는 것이고 좋은 물을 마시면 좋은 물이 내 몸을 돌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떤 물이 좋은 물일까요? 앞서 장수촌의 물처럼 좋은 물이란 인체에 해로운 균이 없고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 좋은 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우선 저희가 일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수돗물. 수돗물은 특유의 맛이 있죠. 바로 물속의 살균을 위한 염소 때문인데요. 수돗물은 이런 냄새나 찝찝함 때문에 바로 마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끓인 수돗물은 어떠세요? 수돗물을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금속과 녹지거기인데요. 중금속은 성분이 무거워서 끓여도 날아가지 못하는데 철이나 납, 아연 등의 중금속은 체내에 계속 쌓여서 암이나 치매를 유발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물에 아무 맛이 없다고 차나 커피, 음료를 물 대신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음료로 수분을 보충하신다면 이뇨작용 등으로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은 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생수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 생수가 어디서 오는 물인지 아시나요? 네, 여러 생수 업체가 정확한 수원지를 표시하지 않아 무작정 믿고 먹기는 힘들고 생수는 유통 과정까지 수개월이 걸리는데 상온과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장기간 보관 시 물속에 미생물 증식이나 환경 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알아보니 그럼 마실 물이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편하고 깨끗하게 걸러주는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물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이 정수기나 생수를 이용해서 물을 마시고 있고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은 약 5%에 불과했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수돗물을 바로 마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탱크와 낡은 수도관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수돗물이라도 물이 저장되는 물탱크가 잘 관리되지 않거나 물이 타고 들어오는 수도관이 노후화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충격적이지만 이 관들은 수돗물이 지나는 파이프입니다. 미국에서는 낡은 수도관을 지나면서 침출된 납 때문에 어린이들이 높은 혈중 납 농도를 나타내어 건강 이상이 생겼었고 또 동부나 여러 지역의 경우 수도관 대부분은 수명이 다 되었지만 교체율은 1% 미만입니다. 천문학적인 교체비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중금속 중독 증세는 체내에서 조금씩 축적되어서 서서히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바로 음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물의 종류가 있지만 미국 환경운동그룹 EWG에서는 가장 안전한 물은 바로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수돗물에 오염물질을 걸러 깨끗한 물로 만드는 것이 음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덧붙이면 필터 중 오염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 필터는 RO 필터 시스템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정수기 필터들이 있는데 수돗물에는 다양한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중금속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국 수돗물에는 석회질까지 존재하죠. 모든 불순물들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필터가 바로 RO 멤브레인 필터입니다. 여러 겹의 얇은 막을 사용하여 촘촘하게 아주 작은 오염물질까지 걸러줄 수 있는데요. 코웨이는 전 제품에 RO 필터를 사용하고 다른 필터는 거르기 힘든 중금속이나 석회질까지 완벽히 제거하여 시중의 다른 필터들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필터와 제품에 대한 내용은 다음 HP3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을 왜 마셔야 하는지, 물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이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깨끗한 물로 내 몸의 수분을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